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도착해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주택이 지어진 언덕이 깎여나가면서 멀쩡한 집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주말 글렌데일 지역에서 2시간 동안 최소 10곳의 업소가 절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 초 몬터레이 파크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범죄자의 총기 압류를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제 법안이 한꺼번에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 발의됐습니다. 지난주 알람브라시의 한 가정집에서 중국계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해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방미 기간 동안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 강화를 논의합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 1호기를 내려오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맞이합니다. 의장대를 사열한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공식 환영식과 한미 정상회담, 국빈 만찬은 현지 시각 26일 열립니다. 북한 핵 위협에 미국 핵 전략 자산으로 대응하는 확장 억제의 실질적 강화가 최우선 의제입니다. 공급망 협력과 반도체, 배터리 등의 첨단 기술 협력, 투자와 수출 확대 등도 논의됩니다. 세 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 공급망, 두 번째는 첨단 과학기술, 세 번째는 첨단 기업 투자 유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도감청 의혹 파문이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정상 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미동맹 70년을 돌아보고 동맹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일정들도 계획돼 있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미 양국이 당면한 도전 요인을 진단하며 앞으로 양국이 함께 지향할 동맹, 미래 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입니다. 현지 시각 28일 하버드대학교 연설에서는 자유의 가치를 강조할 전망입니다. 이른바 가치연대를 기반으로 안보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한미 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게 이번 국빈 방미의 키워드인 셈입니다. 결국 한미 동맹의 범위를 앞으로 더 넓히자는 건데 한중, 한러 관계 조율 등 그에 따르는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응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마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 핵 전략 자산으로 한국을 방어하는 이른바 확장 억제를 강화할 거라며 이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가시적 성과가 나올 거라며 성명으로도 발표될 거라고 했습니다. We believe that statement will send a very clear and demonstrable signal of the United States' credibility when it comes to it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the people of Korea. 한미 양국 사이의 정보 공유를 확대할 방안, 일본과 함께 삼국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의제에 오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idea of improving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our three countries will absolutely be high on the agenda.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은 가능한 한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으면 한다면서도 결정은 한국이 할 몫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We welcome any contribution by any nation to support Ukraine, whatever that is. And we're not grading them. Every nation decides for themselves whether they are going to support Ukraine. 백악관은 한미 간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공급망 강화 방안 등도 주요한 의제라고 밝혔습니다. Our economic and people-to-people ties will be front and center on this visit. During the Biden administration alone, just in the last 2+ years, the Republic of Korea has invested over $100 billion in the United States.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 하에서 처음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정상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70년이 새로운 동맹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상하원 외교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미국 의회에서 연설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주택이 지어진 언덕이 깎여 나가면서 멀쩡한 집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유타주 히든 캐년 지역, 현관에서 천장 자재가 떨어져 내리더니 갑자기 주택 2층이 통째로 사라져버립니다. 잠시 시간이 흐른 뒤 이번엔 주택 1층 부분이 떠밀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언덕 아래로 무너져 내리면서 집 중간 부분이 둘로 쪼개져 버립니다. 흡사 쓰나미에 씻겨 내려가는 주택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소유주인 캄라트 가족은 이 집에서 1년을 채 못 살고 집이 붕괴 위기에 처하면서 지난해 10월 집을 비우고 이주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주택입니다. 아랫부분부터 부서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집 전체가 앞쪽으로 무너지면서 붕괴됩니다. 지난 22일 밤 두 채의 주택이 이처럼 붕괴됐습니다. 시당국은 다른 집들도 붕괴 위험이 크다며 주변 집들에게도 대피를 통지했습니다. 부실공사 의혹을 받고 있는 건축 시공업자 측은 결국 이 집들을 순차적으로 다시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글렌데일에서 최소 10곳의 업소가 절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2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렌데일에 있는 한 샌드위치 샵 문을 깨고 절도범들이 침입합니다. 절도범들은 가게가 익숙한 듯 이곳저곳을 열어보며 계산대로 향합니다. 글렌데일에 있는 또 다른 식당입니다. 이곳 역시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글렌데일 지역에서 2시간 동안 절도 피해를 입은 업소만 해도 최소 10곳. 대부분의 피해 업소들은 식당들로 경찰은 이번 사건이 우발적이 아니라 준비된 범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번 사건을 동일범 또는 같은 무리의 소행으로 보고 용의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절도범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새벽 2시에서 4시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물건보다는 현금을 목적으로 한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훔친 액수는 고작 몇백 달러. 한 업소에서는 50달러의 현금만을 찾았으며 다른 업소에서는 100달러 남짓의 현찰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업주들은 도둑맞은 현금보다는 깨진 유리창 등 시설 정비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Last time we've learned a lot from that. No cash is held at the register, but just unfortunately a broken glass door that does cost us a lot of money. 현재까지 이번 절도와 관련해 체포된 용의자는 없으며 경찰은 인근 업주들에게 안전을 최우선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연일 급증하고 있는 상점 절도 범죄를 막기 위해 모든 상품을 유리 진열대 안으로 넣는 매장이 등장했습니다. 전자기기 등 값비싼 제품이 아닌 샴푸와 치약, 가글 등 값이 저렴한 상품들까지 유리 진열장 안에 전시돼 있습니다. 이곳은 북가주 오클랜드시에 자리한 타겟 매장인데 소매 절도 범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전미 소매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오클랜드시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절도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매장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절도가 기승을 부리면서 그동안 월그린 등 대형마트 5곳이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금요일 밤 10시쯤 워싱턴 DC 르바움 스트리트 근처에서 시작됐습니다. 길을 지나던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무차별 총격이 벌어졌고 길을 걷던 시민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총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부상자는 성인 남성 7명으로 확인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직후 첫 번째 사건과 멀지 않은 이가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차별 총격으로 12세 소녀가 다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그녀 역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용의자 검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을 줄이기 위한 법안들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번에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의 핵심은 범법자나 위험인물들의 총기 압류를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총기 소지가 금지됐지만 확인이 안 된 위험인물들은 캘리포니아 내에서만 모두 2만 4천 명. 법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피의자의 총기 압류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게 됩니다. AB 732 will also speed up the process for removing guns from convicted criminals who should not have them. 주내 모든 정부기관의 총기류 판매를 금지시키는 법안도 추진됩니다. 그동안은 각 지역 치안기관들마다 갖고 있던 여분의 총기와 탄약, 방탄복 등을 공매 처분할 수 있었는데 법이 통과되면 아예 폐기만 가능하게 됩니다. 총기 규제 외에 각 지역 주민 인구의 10% 이상이 비영어권일 때 치안당국이 비례 언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발생한 몬터레이 파크 총격 사건 당시 여러 911 전화가 쇄도했고 범행도 한 곳 이상에서 발생했지만 상당수 중국어권 주민들이 많아 신속한 소통과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It has absolutely no use when we are communicating in languages that the majority of the people in that community do not fully understand. 모두 3개의 법안은 내일 캘리포니아 공공안전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가는데 민주당을 중심으로 LA 카운티 검찰, 총기 규제 옹호 단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본회의 상정이 확실시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맨해튼의 한 델리에서 직원에게 물건을 집어던진 남자가 근처에 있던 손님에게 역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KBTV 김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게 직원이 파란 후드티를 쓴 남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카운터 위에 카드 리더기를 집어 직원에게 던집니다. 그 후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근처에 다른 손님에게도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손님은 남자에게 팔을 뻗으며 거리를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남자가 싸움을 걸어오자 손님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남자를 수차례 찌릅니다. 지난주 뉴욕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의 한 델리 가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에드윈 로드리게즈는 델리의 직원에게 시비를 걸어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로드리게즈는 직원이 나가달라고 구태여 부탁함에도 그에게 폭언을 내뱉었습니다. 델리의 직원은 로드리게즈가 가게에 자주 오며 그가 매번 직원들에게 시비를 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로드리게즈는 말싸움 도중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주변의 카드 리더기를 직원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로드리게즈는 분을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너와 싸우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델리의 직원은 시비가 걸린 손님이 싸우고 싶지 않다, 제발 날 내버려 둬라고 말하며 남자를 말렸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손님은 뒷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 로드리게즈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도주했습니다. 로드리게즈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폭행죄로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은 로드리게즈를 찌른 손님을 수사 중이며 그가 칼을 사용한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지난주 아람브라 가정집에서 아시안 남녀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들은 중국계 남녀로 확인됐습니다. 아람브라 경찰국은 지난주 목요일 오후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한 주택을 방문해 시신 2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수색 결과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는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들은 데이빗 예와 수지 리 예로 확인됐는데 같은 성씨를 사용하고 있어 부부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평소 이들을 잘 알고 지내던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경찰 추격전으로 애꿎은 민간인들이 다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LA 경찰국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벌어진 4,300여 건의 경찰 추격전을 분석한 결과 모두 1,600건에 가까운 교통사고가 유발됐습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모두 1,018명으로 다친 사람 가운데 절반은 사건과 관계없는 무고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차에 타고 있었거나 길을 걷던 보행자였는데 경찰 추격전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추격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모두 14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명은 사건과 관계없는 일반인 피해자였습니다. LA 경찰국은 추격전은 차량 도난 범죄나 음주운전자의 도주로 시작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벌 세력 간 무력 충돌 사태가 지속되면서 해외 각국이 자국민 탈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 교민 28명도 무사히 수단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는데 교민들은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하면서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험난했던 탈출 과정을 우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수단 내에서만 하루가 넘게 걸린 강행군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불안정한 현지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죠. 대사관을 중심으로 교민들은 수도 하르툼에서 출발해 포트 수단 공항까지 버스로 하루 이상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 850km에 달하는 긴 거리입니다. 포트 수단에는 우리 군 수송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육로 이동이 워낙 위험하고 불안정한 탓에 우리 정부는 교민들이 탄 버스가 포트 수단에 도착해서야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교민들은 군 수송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이동했고요. 제다에는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가 급파되어 있었습니다. 네, 사우디 언론들은 우리 교민들이 포트 수단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 상황을 생중계했습니다. 군 수송기가 제다의 활주로에 도착하는 모습부터 교민들이 내리는 모습까지 자세히 전했습니다. 사우디 측은 장미꽃과 다과 등을 전하며 환영했는데 교민들은 긴 여정으로 피곤하지만 대부분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작전명은 약속이라는 뜻의 프라미스였는데요. 사실상 우리 정부는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군 수송기와 함께 특전사 중의 특전사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와 공군 최정예 특수요원들이 탑승을 했고요. 청해부대 또한 인근 해역에서 대기했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하늘의 주유소로 불리는 공군 시그너스까지 급파됐습니다. 정부는 특히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국가들과도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로 이동 과정에서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방국들과 함께 이동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권자 10명 중에 4명은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는 상황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후뉴스가 전국 유권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8%는 차기 대선에서 두 후보의 맞대결에 대해 피로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의 29%는 두려움을, 23%는 슬픔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중복 답변이 가능하도록 한 조사에서 희망을 느낀다는 유권자는 23%에 그쳤습니다. 한편 NBC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사업과 관련한 사기 혐의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를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높은 70%에 달했는데 응답자의 48%는 고령의 나이가 대통령직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과 증오범죄 폭력 사건들이 급증하면서 한인 노년층의 일상활동이 변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존스홉킨스 대학 간호대의 한혜라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팬데믹 기간 동안의 한인 시니어들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 의하면 23%가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 때문에 안전에 위협을 느꼈으며 47%는 일상활동까지 바꿔야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일상생활의 변화로는 73%의 응답자가
밖에서 혼자 걷거나 운동하는 것을 피했으며 42%는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했고 41%는 마트, 교회, 학교 등 공공장소를 피했습니다. 33%는 평소에 하던 지역사회 활동 하지 않기, 4%는 병원 가기 기피 등이 꼽혔습니다.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정적인 정신감정 증상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설문조사에는 175명의 시니어들이 참여했으며 이 중 55%가 워싱턴과 볼티모어 지역, 45%는 뉴욕 거주자였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71세였습니다. 한예라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는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이 전 연령층, 즉 소셜미디어 혹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층 외에 노년층에까지 확산돼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면서 한인 시니어들을 자주 접하는 의사, 간호사, 가정방문치료사 등 의료인을 통한 개별 연계 방식 외에도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시안뿐 아니라 모든 인종에 근거한 차별은 인간의 기본 존엄성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종차별을 줄여나가는 다양한 활동 및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top AAPI Hate 통계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아시안 인종차별은 약 9천 건 이상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일 LA 한인회가 한인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35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하며 서류 미비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과 기관들도 참여합니다. LA 한인회 제임스 한 회장은 팬데믹 기간 직장을 잃거나 여전히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이번 박람회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박람회 참석 전에 사전 등록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람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LA 한인회관에서 개최되며 주차는 코리아타운 플라자에 할 수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